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5일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은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의 연속이 아닐까. 앤디 워홀.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침 방송을 되풀이하는 거랑 다름없지만 이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또 제 스스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반복적인 삶이 싫다 또 지루하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내 자신이 변화되는데 큰 행복이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도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앨리스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발 호재도 많고 교통의 메카 사통팔달이다. 훌륭한 상품가치라든지 높은 주거 만족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4세대 아파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든든한 보험이자 가장 안전한 화폐이다. 너무 와닿는 이야기여서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꼭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거주 목적으로 이제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이자 또 가장 안전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괜찮은 NH농협은행의 정부 규제가 성공해서 대출 안 되는 거 아님. 이분의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매계약서를 1년에 수십 개, 수백 개를 보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보다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 부동산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매우 많이 반영되는 시장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과 사고가 급속도로 바뀐 세대들이 시장 참여자이기에 부동산의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현재 가장 변한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대출의 인식과 방법의 변화이고 과거와 바뀌지 않은 점은 금리 방향에 따른 시장 변화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경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반만 맞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심했음에도 못 잡았다. DSR, DTI, LTV 다 했었죠. 근데 현재는 그냥 24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몸을 사리기에 거래가 안 되는 거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SC 제일은행 담당자랑 또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계 은행은 아직까지 열어놨더라고요. 오히려 참 신기하죠. 시중 5대 은행은 안 되는데 SC 제일은행은 지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이 24년 가계대출 금액 가져와서 했을 때 너무 높으면 직접적인 불이익 준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너가 은행이면 하겠냐. 이미 목표치 다 채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은행이 지금 다 24년도 목표치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가 초과된 은행들은 빨리 상환했으면 좋겠다. 중도 상환 수수료 지금 면제 또 시켜주는 거고 지금 은행 자체적으로 그냥 허들을 만든 상황이다. 조건부 대출 안 된다. 2주택자 안 된다. 방 차감 공제 안 된다. 이 주담대는 또 최대 30년짜리로만 해야 된다. 등등. 실질적으로 현재 대출을 때려 막은 건 혼나기 싫은 은행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계대출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닌 그냥 경고라는 것임. 통상 한 해 가계대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달성하냐 했을 때 현재 대부분의 전통은행들은 상반기에 목표치 이파이 찍어놓고 금리 지고 한도 달성해서 속도 조절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도 은행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자체적인 허들을 쭉 내리고 상반기에 달릴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24년을 돌아보자. 올 초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는데 낮은 것은 3, 초중반, 높은 것은 3 중후반으로 대출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가상금리도 한도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때보다 후짐. 올 상반기에는 강제로 가산금리를 내려갈 상황을 만들었으며 또 주택담보대출, 인터넷 대안, 금리비교, 금감원의 은행 때리기 등
제출 방법은 소비자 권익에 맞춰 쉬워지고 접근성이 뛰어나짐. 좀 많아서 그래도 오늘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차주들은 당연히 가장 좋은 한 채만을 대출 풀로 받아서 사는 게 당연해진 기조가 됐지만 1억에서 2억 차이 원리금 대출로 따지면 한 달에 금액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냥 풀로 받는 거다. 이젠 4억은 그냥 무난한 금액이고 5억에서 6억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끄덕끄덕.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4억 받으면 와, 이 사람 미쳤는데 무리하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대출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 속에서 실질 대출 금리 인하 영향을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받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냥 뒀다고 하면 거래량 만건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매 거래량 상승 거래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대출이 쉬우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가는 금액 금리 보고 잉 버틸만해 하며 그냥 지르는 거다. 이 와중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똑같이 은행들은 타행 대출 뺏어오려고 또 자체어들을 치우게 될 것임. 대출 방법의 쉬워짐, 참여자의 인식 변화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이 3단 콤보로 상승 거래량은 또 오게 될 거고 나는 그걸 내년 상반기로 본다. 무주택자건 갈아타기 수요건 나는 그 순간을 노렸으면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오른다 뉴스가 아니라 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이 대출 허들 치웠네 했을 때 매매 거래를 체결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거래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스님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 초반에 뭐 지금은 뭐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년 초에 지금 이분 농협은행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에 또 대출이 조금 용이해지는 내년 상반기 때 꼭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못 산다. 내년에는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금감원장 이어 당대표까지 대출금리 낮춰라. 이제 이게 11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예대금리차 확대 비판이라든지 총량관리 여파 연말까지 간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직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또 기준금리가 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연말까지 갈 거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이 가능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더 팩트에 내 집은 어디에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집 마련에 사활을 거는 걸까? 정말 감사 스마일도 내 집에 대해서는 저도 20대까지만 해도 정말 내 집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를 함과 동시에 이 내 집을 정말 크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은 내 집에 대해서 더 열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내 집 마련을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왜 빨리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또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제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도 좋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1주택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1주택자도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 서울 수도권에 이왕이면 신축, 이왕이면 준신축, 이왕이면 역세권, 이왕이면 대단지를 갖다가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집은 생존 이한 최후의 보루이고요. 또 주식보다 부동산, 자산 증식 수단 인식이 또 강하면서 서울 청년 10명 중에 7명이 결혼보다 집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2030 세대들은 내 집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감스님들 중에서도 내 집을 갖다 어떻게든 만들고 싶고 또 내 집을 갖다가 분양을 받고 싶고 내 집을 갖다가 또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정말 이 3세대, 4세대 아파트에 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 집은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내 집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서울 수도권은 3천만이 갈 거기 때문에 지방은 소멸되고 지방의 집값은 뭐 오르든 뭐 내리든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는 내려갈 요인이 안 보이고요. 압구정 현대라든지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100억이 넘어갈 것 같다. 또 용산의 아파트들도 100억은 갈 것이다. 이제 그런 4세대 아파트에 그런 또 신드롬이 또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세대 아파트가 뜬다. 고급화 아파트가 왜 중요한가 해피두들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파트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라든지 DH, 서밋, 르엘, 디파인 이런 게 이제 보니까 포스코 건설에 또 오테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아파트, 정말 4세대 아파트, 거의 엄청난 고급화 아파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프리미엄 그 주택 브랜드화를 갖다가 지금 할 것 같고요. 또 출시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했던 아크로, 또 DH, 서밋, 리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T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SK 에코프렌트에서 지었던 드파인은 조금 생소할 텐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급화를 또 원할 것이고요. 문제는 고급화로 지을 수 있는 작은 문제이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대단지의 고급화된 아파트들은 일부 강남권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강북에도 이런 고급화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아마 지어질 것이다. 특히 강북에서는 용산과 마포, 또 이제 서대문, 그 다음에 성동, 그 다음에 노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고급화에 있는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고요. 지금 2030 세대들은 1세대, 2세대 아파트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감스님들께 이왕이면 20년 넘어가는 아파트는 매수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빈집으로 두어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오히려 수요 쪽으로는 신축, 최소한 3세대 아파트로 쏠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3세대 아파트를 갖다가 장만을 갖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간에 신축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신축은 제가 봤을 때 분양가라든지 앞으로 이제 공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원베일리가 국민평형이 50억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포 이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100억까지 갈 것이다. 압구정 현대도 지금 100억이 아니라 150억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당가가 높은 강남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고급화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도 아마 고급 브랜드가 들어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 가격도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이제 강남 주요 지역이라든지 외곽의 주요 지역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전고점을 넘지 못한 지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지만 양극화되는 부동산 시장을 몸소 느끼면서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양극화가 아니라 삼극화다. 정말 상중하로 아주 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감스님들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세대 아파트 이상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립니다. 간단하게 1세대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 예전에 60년대에서 80년대 지어진 아파트고요. 2세대 아파트는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20층 전으로 계단식으로 건설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는데 세대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니까
LH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들도 2세대 아파트로 많이 또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3세대 아파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지어졌고 단지 내 차량 통행을 지하로 놓고 또 커뮤니티가 있으면서 지상부의 공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거의가 이제 뭐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은 3세대 아파트로 지금 지어지고 있으면서 또 세대별 평면 구조도 발코니 확장을 전제하면서 과거보다 더 다양한 구조로 설계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지금 이야기 드렸던 4세대 아파트는 수도권 고급 아파트들에 해당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기기 컨트롤도 다 되면서 또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식당이라든지 영화관, 사우나, 독서실, 수영장 그래서 4S라고 해가지고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스마트팜, 스크린, 영화관을 갖추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 둔촌중공도 지금 이런 4세대 아파트가 또 될 것 같고요. 202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최근에 또 뭐 DH라든지 아크로 또 안양에 또 아크로로 해가지고 15억대 지금 분양가로 지금 갔던 아크로 관련해가지고 또 베스티니도 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보면서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4세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거나 사시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집을 갖다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에 사활을 갖다 지금 걸고 있고 특히 결혼보다 집이 우선인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참. 여기에서 아크로 베스티뉴 1순위에서 최고 10분의 1 안양 하이엔드 시대 열었다. 그래서 지금 청약홈 DL ENC에서 아크로 베스티뉴 이제 분양을 했는데 경쟁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부쌈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게 나왔다고 좀 봅니다. 물론 평균 5.66대 1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바로 완판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초기 완판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불경기 속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또 주목하는 분위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LENC에서 아크로라는 고급 브랜드로 안양에 처음으로 지금 이런 분양가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1세대, 2세대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소한 3세대 그리고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분양이 되는 거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좀 차별화를 갖겠다라는 정말 20, 30 세대들 특히 또 40 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뻗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5억 분양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고양시도 제가 9억 이하로 이제 분양이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반론을 또 제기하고 고양시 아파트가 뭐 8억, 9억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TX-A가 개통하는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최소 지금도 뭐 8억에는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제 9억이 분양가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에도 아마 이제 뭐 국방대 부지도 남아있고 양수시 장면 3마리 부지도 남아있고 창릉 3기 신도시도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이제 고급화 브랜드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 4세대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시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도 아직까지 4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스마일도 언젠가는 4세대 아파트에 내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부지런하게 아침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을 믿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출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무주택자건 갈아타기 수요건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그 순간을 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지금 오인섭님의 부동산 가치 투자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좀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그래서 감스님들 이 오인섭님의 부동산 가치 투자 책을 갖다가 원의 논북수에서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이 책은 소장하셔가지고 정말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빠숑님의 부동산 절대 원칙과 포함해가지고 3대 꼭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주는데 좋은 책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는 든든한 보험이고 가장 안전한 화폐이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를 꼭 마련하기를 감사스마일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